안녕하세요. 프랍트레이더 출신 주식 체인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석 전에 매도 공식이 존재하지만 그 틀을 깨트릴 수 있는 시그널들이 여럿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 내용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이오 업종의 종목을 분석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내 증시 상황 체크하면서 징크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딱 보시면은 9월 6일 날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약 3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매를 좀 먼저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9월은 이제 주요 일정들이 계속 질비해 있었죠. 고용 데이터도 그렇고요. 금리 결정도 그렇고 미국의 대선까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정들에 대한 불확실성,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여되면서 맞을 매를 먼저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투매성 물량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거래 대금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점심시간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의 거래 대금을 합쳐봐도 8조 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인 자금들만 움직이는 수준이죠.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 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법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날 만한 그러한 시그널들이 좀 부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상승이 지속되는 장세에서는요, 25조 정도 이 평균적으로 그 이상은 나와줘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해도 좀 너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축축한 장작보다는요, 마른 장작에 불을 지피기 시작할 때 약한 바람만 있어도 빠르게 타오를 수가 있는 법이죠. 자, 장작은 잘 말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한 바람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는 금투세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큰 그림대로 금투세가 유예로 가닥이 잡히면서 마른 장작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바텀 피싱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내용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ADP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대비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형성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제조업에서 약 8,000개가량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고, 자,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16,000개가량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대부분이 좀 고임금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4,000이 감소를 했고요. 고임금 업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발표가 된 이후에 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이 패드워치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자, 여기가 9월달 빅컷에 대한 전망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0.25% 전망치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어제 ADP 그 민간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에 여기 있던 이 빅컷에 대한 전망이 44%가량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에 41%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자,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발표가 나왔지만 빅컷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가 51.3이었지만 51.5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확장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는 발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서비스업이 주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에 ISM 서비스 지수를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너무 경기 침체 우려가 확장되지는 않겠구나 하는, 이렇게 시장이 인식할 수 있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드려오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0.25%씩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강행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더 큰 데미지를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가 분수령이 될 텐데요. 자, 첫 금리 인하 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 어찌됐든 고용 데이터는 미국이 건강하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라면은 이 신규 투자자들의 부재로 인해서 투자자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3일 기준 고작 51조였었는데 이제 9월 4일날 가격적 저가 메리트를 느끼는 그런 인원들도 유입이 좀 되고 있는 모습, 금세 2조가량의 예탁금이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짭비농 발표가 됐습니다. 다소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그런 방향의 결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빅스텝보다는 0.25%의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 그 이유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좋게 발표가 됐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일부 덜어내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까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갭 떠서 출발하면은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시키는 그런 반락이 나타났죠. 오히려 매를 더 맞는 장세까지 펼쳐졌는데 그 이유는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1조까지 떨어졌던 예탁금이 지수 하락과 동시에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가격 메리트가 형성되는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늘어나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것은 역시나 시장의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도 업종 내에서 바텀 피싱 전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텀 피싱 전략이란 무엇이냐? 바텀 피싱은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매우 낮아진 상태, 즉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판단이 될 때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산 시장에서 적용이 되며 변곡점이 발생 시 굉장히 높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해야 되고 남들과 다른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도 업종 내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돈을 벌 자격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ABL 바이오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저점에서 추천을 하고 제법 괜찮은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또 이 ABL 바이오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뭐 매도를 할 사람들은 일부만 팔아라. 무조건 바이오는 끌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제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영상에서 과거 영상에도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고요. 추천드린 가격 대비해서는 약 70% 이상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그런데 그러한 종목이 지금 일봉상의 아주 중요한 이평선인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가격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수를 보시면은 고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지수, 지표,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낮추는 그러한 패턴이 발생됐고 MACD 시그널선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현재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트를 조금 더 늘려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에 보이는 장기 이동평균선들 있죠. 장기적인 방향성을 계속 나타내는 그러한 선들인데 역시나 오랜 시간 횡보를 거치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주면서 정배열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가격이 하락해서 저가 메리트가 형성이 된다면은 무조건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을 때 이건 기회다. 120선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상 대본을 준비를 했었는데 벌써 영상을 녹화를 시작하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다소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찌됐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주도 업종이라는 것은요. 한 사이클, 길게 이어지는 그런 사이클에서 무조건 함께 동거동락을 해야 되는 그런 주도 업종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ABL 바이오를 선택을 했고요. 최근에 또 임상 실패다, 펀드에서 청산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기술 이전 등 핵심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정보,
정보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은 사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이런 정보를 사실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속에는 오히려 기회가 있고요. 비대칭성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막상 그 회사의 임원들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정보를 통해서 선취매를 하고 누군가는 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고서 시장에 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원래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걸 우리는 이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래 등에 편승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감각들은 사실 정말 많이 맞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ABL 바이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